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난 여러분한테 조금 섭섭한 게 있습니다. 모처럼 새 양복 입고 이발까지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제가 섭섭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박수까지 칠 건 없고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기적을 만든 나라, 대한민국의 과학자.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든 나라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1945년 2차 대전 끝난 뒤에 새로 생긴 나라, 신생 독립국가가 120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에 우리 국민 소득이 35달러,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가나 다음에 가난하기로 꼴찌에서 2등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강의 기적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업화, 둘째는 민주화.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민주주의를 같이 발전시킨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더 나아가서 정보, 지식, 사회 이 3단계를 거쳐서 발전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데는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입니다. 그 중에 이 책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아주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 정근모 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 중에 전 세계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 되신 분으로서 세계가 알아주는 과학자 중에 과학자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경기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시험을 쳐서 서울대학 물리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학으로 들어간 거지요. 그게 신문에 났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생으로 보내라. 그래서 이승만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프린스턴에 가서 원자력을 연구했습니다. 북한도 원자력을 연구하고 남한도 원자력을 연구했는데 출발점이 정근모 박사지요.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이 똑똑한 대학생 10명을 뽑아가지고 모스크바에 보내가지고 원자탄 만드는 것을 연구해라. 근데 만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근모 박사 같은 분을 대학교 1학년 물리학과 학생을 뽑아가지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걸 연구해라. 방향이 다르지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1956년 6.25가 전쟁 끝난 해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회담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뒤에 미국 대통령의 경제 담당 고문 중에 워커리 시슬러 박사란 분, 미국 대통령의 경제 담당 고문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만났는데 나무 상자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승만 대통령 앞에 상자를 하나 갖고 대통령 앞에 내놓고서는 그 상자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라늄, 석탄 두 가지를 상자에 담아와 가지고 시슬러 박사가 이 대통령에게 설명하기를 우라늄 1g에서 석탄 3톤, 3,000kg지요. 석탄 3톤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런데 우라늄 1g은 뭐 손톱만 하지요. 거기에서 석탄 3톤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러니 프레지던트리 대한민국같이 지하자원이 없고 국민들이 총명한 나라에서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석탄은 땅에서 삽으로 파내는 거이고 우라늄은 머리로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원 없는 국가에서 발전하려면은 삽으로 땅에서 파내는 석탄 에너지로 나가지 말고 사람들의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원자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도 천재니까 딱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정근모 서울대학 물리학과 나온 청년을 딱 찍어서 이 사람을 국비자학생으로 미국에 보내라. 그래 가가지고 23살에 물리학 박사가 돼가지고 이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에 있는 원자력 연구센터에 가서 원자력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원자력을 농업에 이용하고 의학에 이용하고 평화적으로 쓰는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거기에 연구해서 전 세계적인 석학이 된 것이요. 참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과학자들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정근모는 미국에 보냈는데 또 일부는 독일에 보냈습니다. 정재관이라는 분 서울대학 기계학과 출신인데 이 사람은 독일에 보내가지고 독일 선진과학을 연구해와라. 그런데 김재관이란 청년이 독일 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앞으로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제철소가 있어야 된다. 쇠는 산업의 쌀이다. 그래 난 독일에 와서 제철소를 연구해서 그걸 조국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미국에 갔는 정근모는 원자력을 연구해서 원자력 발전소, 의학, 평화적인 이용을 해야 되겠다. 각자 이제 연구를 했지요. 그래서 김재관은 박사를 받아가지고 제철소에 입사해가지고 제철소 지하실에다가 방을 만들고는 우리 조국에 어떻게 제철소를 만들 수 있을까? 혼자 연구해가지고 제철소 건설 계획안을 세웠습니다. 그때 1964년에 우리 독일의 간호사들 5,000명 또 광부들
3천 명 보냈는데 그걸 간호사 또 광부들의 노임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2억 7천만 마르크 자금을 빌렸습니다. 간호사들, 광부들이 노임 그 담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독일의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64년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에 프레지던트 박 산업을 발전시키려면은 고속도로를 닦아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독일어로 아우토반 그래, 아우토반. 독일 고속도로를 둘이 차 타고 달리면서 코리아도 이런 아우토반을 닦으시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감동한 거예요. 차를 좀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독일 고속도로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췄어요. 조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속도로를 닦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사들, 독일 사람들 시체 닦는 것이, 광부들은 지하 1000m에 내려가서 석탄 캐는 거예요. 그렇게 64년 12월 달에 독일을 방문해 가지고 간호사들, 광부들 모아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했냐 하면은 여러분같이 해외에 나와서 시체 닦고 지하 1000m에서 석탄 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일어서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울음받아요. 간호사들이 울고 광부들도 울고 유경수 여사도 울고 박 대통령도 울고 우느라고 애국가를 못 불렀어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나가려니까 간호사들이 유경수 여사 치마를 붙들고 어머니 가는 비행기로 우리 좀 데려가 주세요. 죽은 시체 닦는 것도 못하겠습니다. 그 비행기에 우리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리고 치마 붙들고 우는 거예요. 응? 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자란 거지요. 이만큼 자라는 데는 그 과학자들, 기술자들, 기업인들, 그 사람들의 공로가 참 엄청나지요. 마지막 날 유학생 이승만 박사가 국비로 보냈는 유학생들을 다 모았어요. 그 중에 이제 제철을 공부했는 김재관 박사도 앉았지요. 박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여러분 국비로 어려울 때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공부했는 걸 우리 조국 발전에 기여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국가 건설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재관 제철소를 만들려는 계획서를 딱 가지고 박 대통령 앞에 나와가지고 각하 앞으로 산업이 발전하려면 제철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철소 짓는 연구를 했습니다. 계획서를 딱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바쳤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받아들고 악수하고 내가 가서 연구소를 세워서 그대를 초빙 과학자 1호로 초청할 테니까 제철소 같이 세웁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고속도로 닦고 제철소 세우고 했는데 그 기금을 독일에서 일본에서 빌려온 거지요. 그런데 고속도로 닦을 때 야당의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둘이가 아주 뭐 얼마나 반대했는지. 차가 10,000대도 안 되는 나라에 무슨 아우토반 고속도로 땅냐. 이거는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이거는 부정하는 거다. 고속도로를 왜 닦냐. 그래서 고속도로 닦는 부르도자 앞에 김대중 선생이 들어 누웠어요.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나도 그때 운동권이기 때문에 그 옆에 누웠어요. 그 옆에.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 그렇지요? 그때 고속도로 안 닦았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그리고 김재관을 불러가지고 제철소를 세운 거지요. 그런데 별 2개짜리 이제 누굽니까? 제철소에 무슨 장군이지요? 응? 박 장군 불러가지고 임자 제철소를 세우소. 저기 포항에 고기잡이 몇 대 있는 촌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제철소를 세우소. 그럼 그게 포항 제철소요. 응? 그러니까 김재관 박사 데려다가 그 기술로 또 박 장군의 그 지도로 제철소를 세웠지요. 제철소를 완공했는데 그때는 벌써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 손에 총으로 죽었을 때요. 제철소를 완성해놓고 그 제철소 소장 박 장군이 박정희 묘지에 찾아와서 딱 경례를 붙였어요. 각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무덤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어. 자기한테 제철소 세우라고 명령했는 박 대통령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자기는 제철소를 참 목숨 걸고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각하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러고 통곡을 한 거예요. 이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자라온데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산업이 발전하고 민주화가 되고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된 데에는 많은 과학자, 기술자, 탄광의 광부들,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의 그 땀과 눈물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선배들의 그 땀과 눈물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 나절에 6월 3일 대통령 출마할 사람들의 거기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걸 무슨 회라 그럽니까? 정견 발표가 있는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뽑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강연을 다 들어보고 후보자도 뭐 8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정견 발표할 때에 딴 거 들을 거 없어요. 누가 정직하냐? 누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느냐? 누가 민족과 국가가 나갈 비전을 주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말쟁이는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이번에 뽑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일행 중에 소년이 4명 있었어요. 다니엘, 메드락, 아벤누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4명의 소년, 티네이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자기 관리, 절제 생활을 했습니다.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내 동지가 조국은 바벨론에 짓밟히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자 세 가지 결심했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절대 왕궁의 기름진 음식으로 우리를 건강을 잃지 않는다. 맞아. 두 번째, 우리는 하루 3번씩 꼭 조국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다. 세 번째, 왕궁의 세계에서 모인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금주, 절식, 기도, 이 세 가지. 그 소년들이 조국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니 열매가 뭡니까?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네 소년의 절제 생활, 금주 생활, 기도 생활, 거기 열매가 뭐이냐? 지식,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 비슷한 말인데 내용이 다르지요. 학문은 세상적인 학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판단.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동지들은 학문을 익히고 지혜를 받았어. 깊은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뭘 받았다고요?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환상이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과 꿈을 깨달았더라. 비전이란 말이 뭐이냐? 잠언 29장 18절에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망할 짓을 한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온 국민 전체가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 이걸 비전이라 그럽니다. 그 비전을 어디서 얻느냐? 말씀의 영감을 받고 말씀 속에서 상상력과 지혜를 얻을 때에 남다른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꿈을 깨달았더라.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오늘 대통령 후보자들 정견 발표할 때 누가 국민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심어주느냐? 누가 진실한 지도자냐?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권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들을 곤란해버리고 진실한 지도자, 비전을 가진 지도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달 전에 미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 가서 열심히 다녔더니 지금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좀 떠듬거립니다. 내가 지금. 그런데 지금 미국 가면 옛날하고 달라요. 코리아 그러면 기술, 과학이 발전한 나라. 코리아 그러면 K푸드. 내가 놀란 것이 뉴욕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요. 백인들이 와가지고 삼겹살, 김치 열심히 먹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옛날에는 김치, 마늘 냄새 난다고 한국인들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요. 백인들이 삼겹살, 김치 먹으면서 땀 흘리는 거 보니까 이야, 참 세상 달라졌네. 그러고 내가 피곤해서 찜질방에 갔더니 그 백인들이요, 뚱뚱한 친구들이 찜질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는 나라가 돼서 세계의 모범 국가로 세워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해외에서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한국을 이렇게 밑바닥에서 100년 만에 세계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된 데 결정적인 힘이 뭐냐? 건국 대통령 이승만, 경제안보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철치의 역할이다. 아주 학문적으로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예일 대학의 교수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건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를 놓고 안보 대통령, 경제 대통령 박정희가 그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한국 개신교회가 국민들의 정신을 깨우치고 교육과 의료와 국민 정신을 혼을 깨우쳤다. 그렇게 아주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우리 다니엘이 받았던 그 지혜, 비전과 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장에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던 얘기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이야기, 끓는 가마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갔던 불가마다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 불가마 같은 세상에서,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줄 알고도 뭐라고 기도했느냐?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말씀. 이런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의 보배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바벨론의 왕 외에 기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결제가 난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소년 시절에, 티네이저 시절에 명세했던 3가지. 기름진 음식으로 몸을 상치 않는다.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한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제상의 자리에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해서 제상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내가 정치 생명 더 연장하려고 내가 그 지켜온 평생의 서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 신앙, 그런 일관성, 그런 철저한 헌신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6장 3절 말씀,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거기에 줄을 칩시다. 민첩하여 총리들과 교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민첩해서
포로로 끌려간 신세에서 제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민첩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런 단어를 합성어라 그래요. 합성어.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루는 것을 합성어라 하는데, 민첩이 합성어입니다. 뭐냐? 정확한 판단력에 과감한 실천력, 합친 것이 민첩입니다. 바른 판단력에 과감한 실천, 그런 지혜와 분별을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온몸으로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민첩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민첩한 바른 판단과 실천력을 몸으로 익힐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 생활과 정말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지식과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해봐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게 하옵시고, 욕먹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민첩하듯이 우리도 기도 생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실천함으로써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